임시 7기 박한길입니다. 저는 3주차 아티클로 카카오 프렌즈를 탄생시킨 권순호 작가에 대한 아티클을 선택했습니다. 2012년 출시된 카카오 프렌즈는 권순호 작가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탄생했습니다. 이 권순호 작가는 고등학교에서 디자인과를 나와서 군 제대 후에 넥슨에 취직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개인 홈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홈피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이모티콘을 올리는데 그것이 매우 반응이 좋고 개성이 있어서 그 후에 싸이월드에 연락이 와서 이 싸이월드에도 시니컬 토끼라는 이모티콘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는 다른 이제 넥슨이나 어플리케이션 회사 같은 다른 회사도 다녀봤지만 평소 자신이 캐릭터 디자인을 좋아하고 이제 자신이 좋아하고 열망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캐릭터 작가에 도전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삐딱한 시선의 시니컬 토끼가 그렇듯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이든 드라마든 뻔한 장면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생각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내고 표현한 것이 대중들에게 잘 통했고 그래서 그런 그의 캐릭터인 시니컬 토끼가 카카오 프렌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저마다의 사정과 스토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모티콘이 매우 다양해지고 그걸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이제 이모티콘이 컨텐츠 산업의 중심이 돼가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호조 작가는 관찰력이 중요하고 자신은 평소에 주변을 잘 둘러보고 사물이든 인물이든 이것저것 알아둬야지 나중에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그 저작권이 그에게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그는 그만의 캐릭터인 시니컬 토끼 베키 브라운의 사업을 확장시키며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과 느낀 점은 이제 이모티콘을 저도 계속 쭉 써왔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고 시장이 크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고 몇 년 전과 지금도 또 사람들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이모티콘 스타일이 되게 다른데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모티콘을 좋아하고 공감하려면 호재 작가가 말하는 그 관심과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호주 작가 입장에선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저작권에 대해서 저는 계속 아쉬워가지고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로는 그러니까 캐릭터 말고도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등이 많은데 예전에 꼬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이영주 이제 방송인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꼬꼬면이라는 이름을 저작권을 누가 아주 약간 치사하게 그 이름만 따로 저작권을 자기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이 떠올라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고 이 한국에서의 유명한 사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MP3 이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아닐까 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음악을 마음대로 다운받고 인터넷에서 듣고 공유했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음반 회사가 음악을 통해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법이 제정됐었는데 이제 저작권자가 인터넷에 저작물 파일 전송을 독점할 권리인 정성권이 추가돼서 이제 상용 음악의 인터넷 업로드가 법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블로그와 사이트가 문을 닫게 되고 이제 현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영화, 음악에 대한 스크린샷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스크린샷이 큰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딱히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원작자나 제작사가 이런 것을 묵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을 통한 사람들의 공유나 이제 리뷰, 글 등이 오히려 홍보 효과를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그 원더걸스 필름이 열풍이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와 춤을 담을 동영상을 많이 올리곤 했었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만 이제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홍보 효과가 되게 되면서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한국을 이제 들썩이는 그런 어,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캐릭터나 이런 스크린샷 등등을 무조건적인 불법인 건 아니지만 이제 단순한 이제 멘트나 약간 그냥 상업적인 용도로는 음,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게 되지만 이제 이런 스크린샷 등을 이제 자신의 비평과 이제 자신의 주장을 함께 게재하게 되면 이것이 허락받지 않고 올렸더라도 비평 연구를 위한 인용으로 보아서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지만 이 라이언 테마를 이용한 PPT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외에서의 사례를 찾아보니 스파이더맨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스파이더맨은 현재 마블이라는 만화회사의 캐릭터이지만 저작권 그 판권이 소니라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마음대로 마블에서 만들지 못하고 어벤져스 첫 번째 시리즈에서도 스파이더맨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봉하는 어벤져스에서는 두 회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스파이더맨이 나오게 되었고 현재 많은 히어로 영화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마블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많은 분야에서 저작권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또 이 저작권법이 너무 방대하고 세세하고 어떨 땐 또 애매하기 때문에, 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이모티콘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이제 해외에서 이모티콘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없어서, 이제, 이게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왓츠앱이라는 자료를 검색해보니 이제 페이스북처럼 이제 이모티콘이나 GIF, 움짤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남아 쪽을 찾아보니 그쪽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메신저가 많이 쓰이는 만큼 라인의 이모티콘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의 이모티콘 라인 프렌즈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등 11개국 82곳에 매장을 열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캐릭터 전시회 라이센싱 엑스포 2017에서 아시아 기업 중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미국과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를 이용하는 만큼 그 메신저를 통한 이모티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되고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